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6월 30 화요일 6월의 마지막 날 증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지표가 좀 호조세를 보였고 연준에 이제 부양책이 또 나오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2.32% 급등 마감됐고 S&P 500 지수도 1.47% 상승 마감됐습니다. 물론 유럽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좀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을 내고 있죠. 그리고 또 경기 지표가 또 호조를 보이고 있고 7월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또 유럽으로 여행 갈 수 있는 항공편인가 뭐 여행 노선이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그동안에 안 좋았던 상황에서 이제 호재가 나오니까 상승할 만하죠. 6월의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S&P 500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횡보를 하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어, 코스피랑 코스닥도 처음에는 갭 상승하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다행히도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한 4원 정도 상승을 해서 1202원에 마감됐습니다. 원래 오늘 같은 날은 환율이 좀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왜 올랐는지 저도 좀 오늘 좀 홍콩 그 문제가 있었죠. 홍콩 캐리 장관인가요? 아무튼 기자회견을 했는데 미국의 그 제재도 우리는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뭐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때문인지 몰라도 2시에 오후 2시에 있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환율도 좀 움직였죠. 최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선물 지수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2분기 2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는 것이면서 좀 활발하게 좀 종목이 지금 교체되고 있는 게 곳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데 선물 현황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네요. 그런데 오히려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샀고 기관에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좀 특이하게 신규 상장 회사가 있는데요. 좀 재미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인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회사는 국내에 유일하게 이번에 상장하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고정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정 패널이 한 150만 명 있고 자체 설문조사 인원이죠. 자체 설문 조사 인원이 한 150만 명 있고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소비 활동하고 각종 좀 적극적인 액티브 활동이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어, 인재라고 해야 되나요? 소비자가 한 3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매장에 미치는 영향을 1월 달과 3월 달을 비교한 자체적인 멤브레인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만든 이런 자료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근데 뭐 국내 리서치 회사도 많죠. 많은데 특이한 점은 재미난 점은 그 많은 리서치 회사 중에서 상장하는 회사는 이번에 내일 상장하는 마이크로 밀 엠브레인이다. 네, 좀 재미난 부분이 있네요. 또 얼마나 돈을 잘 버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2017년도에는 한 14억 정도를 벌었고 2018년도에는 한 38억을 벌었고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25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까지 1월 달부터 예상이네요. 9월까지네요. 9월까지 예상 영업이익이 53억 정도로 작년 비해서 벌써 초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상장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쟁률도 한
80대 1이더라고요. 예, 경쟁률도 이번에 되게 셌고, 어, 총 이 회사가 좀 상장된 주식 수가 한 890만 주입니다. 그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보호 예수로 걸려 있는 물량이 620만 주라서 총 70%고, 내일부터 유통 가능한 물량이 260만 주로 전체 총 주식 수의 30%만 유통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총 공모가 밴드가 5,200원에서 6,400원 사이였는데 좀 경쟁률이 세서 그런지, 예, 공모가 최상단을 뚫었습니다. 6,800원에 공모가가 확정됐고, 이번에 140만 주 어떻게 분배됐는지 보니까 이 140만 주 중에서도 28만 주가 이제 우리 사주로 들어갔고, 한 112만 주가 112만 주 중에서 84만 주가 이제 기관으로 들어갔고, 일반 청약주가 28만 주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적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본다면, 우선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 빅데이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제약을 받지 않죠.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 일본에서 무슨 경제 제재를 하든, 중국에서 하나알령을 다시 뭐 풀었다가 했다 해도 뭐 어떠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이 리서치 회사는. 단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유사 업종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리서치 회사들 있죠. 뭐 각종 이제 방송국에서 매주 한 번씩 이제 리서치 회사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의뢰하죠. 이제 그런 리서치 회사들이 있고, 또 각종 카드 회사들도 이제 카드 매출 전표를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가맹점의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죠. 예, 돈을 받고서. 그래서 유사 업종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엔 그 진입장벽이 높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있지만, 가장 메리트는 이렇게 많은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뭐랄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장한 회사는 없다. 예, 이 중에서 상장한 회사는 없다. 이 엠브레인 내일 상장하는 엠브레인이 유일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리서치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좀 싸게 사는 게 좋죠.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공모가 근처 6,800원 근처에서 진입을 추천드리고요. 비중 또한 뭐 이제 중장기로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예. 중장기로 생각한다면 내일 뭐 보유 현금의 한 5%에서 뭐 10%를 진입했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월말 마지막 날에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내일 상장하는 이 회사를 알아봤고요. 기침이 나오지. 이 기침이 작년 10월, 11월 때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없어지지가 않네요. 참. 일상생활에 이 마이크로 영상을 녹화할 때만 기침이 나와요. 참 특이한 게. 그래서 그동안에 추천 종목들을 본다면, 오늘은 컴투스랑 스튜디오 드래곤, 언택트 관련된 주들이 오늘 또 시세를 분출했죠. 그래서 또 오늘 또 특이사항이죠. 고객 예탁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린 이래 예, 처음이라고 하네요. 50억, 예, 5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최대 고객 예탁금이죠. 좀 우리나라 증시에 떨어질 때마다 사겠다는 대기자금이죠. 대기자금이 역시 50억이 현재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워본다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도 있을 때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관련된 주들이 있을 때고,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 이후 실적이 꾸준히 증가 예상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있죠. 뭐 폴어비스 게임주죠. 예, 게임주나, 그다음에
전자결제, 예, 전자결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그런 비중이죠. 뭐 이제 원서 같은 보안 업체.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를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보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테고, 또 이제 유튜버 같은 그런 이제 동영 스트리밍 업체도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 이 당근 마켓이라고 있잖아요. 예. 당근 마켓이 좀 획기적인 게 우선 타깃이 동네입니다. 동네.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 가입자들을 서로 연결해 시켜줘서 이제 중고 거래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는 이제 그런 매체인데, 이런 이제 현재 이제 중고 관련된 아무래도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중고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업체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나는 업체는 다나와밖에 없더라고요. 예, 다나와가 초창기에는 이제 IT 부품을 이제 검색을 시켜주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싼 업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였지만, 현재는 뭐 중고거래도 카테고리 넣고, 그다음에 IT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더 넓혀서 생활 필수품, 네, 그런 것까지 현재 영역을 넓히고 있죠. 그래서 중고 거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나와도 떨어질 때마다 뭐 한 주, 두 주씩 뭐 사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 실적이 좀 꾸준히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이제 오늘 나왔잖아요. 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꾸준히 실적 돈을 버는 업체들을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은 예상에 이제 파생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이 한알령 해제. 그러면 뭐 2분기 때부터 돈을 잘 벌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악재였던 부분이 이제 해소되면서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은 앞으로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언택트 관련 종목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이 이제 7월 첫째 날이네요. 이제 올해도 절반이 갔습니다. 어, 올해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 시작하는 올해 2020년 하반기를 또 같이 시작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